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팍 정우성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나중에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꿈꾸고 싶은가? 여유가 되는 한, 시간이 되는 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좀 멀리 나가서 어딘가에서 좀 머물다 오고 싶다. 일상에서 그렇게 여유롭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 많이 가지고 계실 거고 아마 판타지이실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아버님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설계하실 때 어떤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인가, 그거 되게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그거에 딱 맞는 차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쉐보레 5세대 타호입니다. 지금 쉐보레 타호를 타고 서울 더 K 호텔에서 양지 파인리조트까지 왔는데요. 오프로드 체험도 하고 트레일러를 끌어보는 실험도 했습니다. 지금 이 타호는 3.4톤까지 끌 수 있기 때문에 제일 큰 사이즈의 풀옵션 캠핑카를 처음으로 끌어봤는데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캠핑 트레일러를 편하게 결속하고 해제하고 또 안전하게 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전자장비들이 타호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차의 지향성이 거기서 딱 드러나는 거죠. 편안하게 아웃도어 라이프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차입니다. 전장이 5m가 넘습니다. 5m 35cm고요. 폭은 2m 6cm입니다. 진짜 넓죠? 높이는 192.5cm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의 뭐 가슴이 보닛에 오는 그런 정도의 높이고, 비슷한 차가 아마 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그리고 링컨 내비게이터, 포드의 익스페디션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현대 팰리세이드랑 비교를 해보면 이 차가 훨씬 크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시각적인, 그러니까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정서적인 안정감도 굉장히 커요. 일단 그런 큰 덩치와 볼륨이 이 차의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요. SUV 시장이 뭐 원래부터 인기가 많았고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만, 쉐보레의 설명에 따르면 점점 대형 SUV를 선호하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영화생활에 대한 니즈가 점점 더 커지고요. 그리고 홈 어웨이 홈이죠. 내가 집을 떠났을 때 어떻게 집처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차를 고를 때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풀사이즈 SUV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진도 되게 큽니다. 이게 6.2L V8 엔진인데요, 426마력이고요 63.6kgm의 최대 토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차 진짜 오랜만에 삽니다. 가솔린 직분사 엔진인데, V8 가솔린 직분사 엔진이 풀악셀을 했을 때 내는 소리가 어떤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약간 거인의 숨소리가 이럴까? 그런 생각이, 약간 거친 숨소리죠. 후 하는 소리. 막 엄청 맹렬하게 스포츠카처럼 카랑카랑한 소리를 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차는 그런 차는 아니에요. 최대한 정숙하고 뭔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부지런히 돌아가면서 힘을 느낄 수 있게 그런 세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풍이 불 때 집안에 있으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대한 힘이 좀 느껴지고요. 이 타호의 어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사이에 있는 거대한 호수의 이름이 타호이기도 한데요. 그런 거대한 자연을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이 차의 트림을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인데요. 타호의 제일 높은 상위 트림이 하이컨트리인데 지금 한국에는 하이컨트리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크나이트 버전이 있는데 쉐보레 보타이 로고라거나 이런 쪽에 검은색 디테일을 조금 적용을 해서 약간 더 세련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옵션인 거죠. 뭐 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요. 그런 디테일들은 사실은 저는 다크나이트 버전이 조금 더 멋있게 느껴지는데, 면적이 엄청 크기 때문에 크롬이 빛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냥 모던하게 깔끔하게 있는 게 제 눈에는 조금 더 멋있어 보입니다. 배열은 이렇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그 다음에 뒷좌석이 하나씩 있고요. 가운데 통로가 있고 뒤에 벤치 형식으로 이어져 있는 마지막 3열 시트가 있는 겁니다. 7명이 아주 편하게 탈 수 있는 풀사이즈 SUV입니다. 제가 3열에도 앉아봤는데요, 성인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정도의 3열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트도 되게 얇게 편안하게 만들었고, 각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2열이 접히는 속도랄까? 감도랄까? 이런 것도 되게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짝 만지면 턱 접히고 팍 열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2열은 거의 완벽하게 접히고요. 3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접으면 약간 소형 카누를 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료사진에 보면 소형 카누를 이쪽에 길게 싣고 여기에 막 짐이랑 다 싣고 어딘가로 또 멀리 가는 거죠. 강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진짜 좀 굉장한 로망인 것 같아요. 저로서는 작은 차를 선호를 하고 다분히 도시생활자에 가까운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좀 상상을 해보면
와, 되게 다른 세계의 판타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타워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전석 계기판이 12인치,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15인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10.2인치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미국 차의 인테리어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냐면 어딘가 좀 하이엔드는 아니에요. 엣지가 막 있는 건 아니에요. 세련된 거 별로 없어. 약간 좀 투박한 느낌이 있어요. 디스플레이도 보면 약간 서체가 좀 옛날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특히 이런 우드 패널 같은 거를 보면 우드 패널을 여기는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듬직하게 우드 패널이 딱 들어가 있고요. 살짝 좀 아웃데이티드 된 느낌이 있지만 그로부터 오는 수더분한 편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좀 수더분한 고급스러움, 미국 호텔 같은 느낌 있잖아요. 왜 조금 약간 전통이 있는데 뭐 그런 호텔. 그러니까 SUV의 본고장이 사실은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쉐보레는 서브어반 캐리올이라는 그런 SUV를 거의 뭐 20세기 초에 만들었던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든 걸 다 끌고 가겠어, 뭐 이런 의지가 돋보이는 그런 회사인데 타고에서도 그런 매력이 물씬 느껴집니다. 그래서 되게 큼직큼직하고 되게 선이 엄청 강직하고요. 앞에 헤드램프에서도 보면 이렇게 LED가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대로 디귿자가 쭉 이어져서 크롬으로 되게 강직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사실은 좀 매력 있죠. 이 차에는 지금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댑티브 에어 라이드 서스펜션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MRC, 마그네틱 라이딩 컨트롤이 적용이 돼서 같이 일을 하면서 최적의 승차감을 구현을 해주는 거죠. 서스펜션 안에 점도가 있는, 자성을 띠고 있는 알갱이들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1000분의 1초 간격으로 도로를 스캔해가지고 점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움직일 때는 약간 여유 있게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조금 하드할 때는 또 딱딱하게 그걸 실시간으로 계속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고속으로 달릴 때는 아마 2cm 정도가 낮아지고요. 그리고 오프로드나 뭐 그런 차체를 높여야 되는 상황에서는 2.5cm 높아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5cm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달릴 때 보면요, 이런 에어 서스펜션의 고급스러운 느낌이 살아 있습니다. 사실 쉐보레라고 하면 좀 대중 브랜드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승차감은 한 단계 위의 느낌이 있어요. 힘을 줄 때 주고 뺄 때는 뺐다는, 그러니까 힘 조절을 되게 잘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지형을 커버를 해야 되는 차이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이라거나 마그네틱 라이트 컨트롤이라거나 이런 걸로 기본을 딱 잡아준 다음에 그 위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차체, 그리고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세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디온 프레임으로 만든 차라서요, 프레임 위에 엔진이랑 변속기 같은 건 다 놓고 이제 그 위에 차체를, 캐빈을 씌우는 형식인데, 바디온 프레임이 원래 SUV를 만들던 그런 형식이고요. 모노코크는 그렇지 않죠. 그걸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게 모노코크인데, 이 차는 좀 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겁니다. 이럴 때 오프로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커진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강성이 높기 때문에 전후에서 흡수할 수 있는 충격의 여지가 훨씬 더 큰 그런 형식입니다. 여러모로 이 타호는 전통적인 SUV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뭐 험로나 오프로드를 커버할 수 있고, 또 여러 사람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아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에 되게 재밌는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되게 신사답습니다. 이 쉐보레의 엠블럼이 보타이 마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검은색이 되면 되게 세련되고 조금 더 젠틀한 느낌이 드는데, 마치 블랙스투에 블랙 타이를 맨 것 같은, 턱시도 같은. 그래서 이 블랙 색깔도 턱시도 블랙입니다. 이상하게 좀 젠틀한 느낌이 이 브랜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실내에서 여러 가지 세팅에서 그걸 좀 제가 느꼈어요. 일단 방향 지시등을 켜는 소리가 굉장히 단정합니다. 이 6.5L V8 엔진이 빠르게 돌기 시작하면 거의 뭐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방향지시등 소리가 나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뭐 충돌 경보 장치라거나 뭐 차선 이탈 방지 장치라거나, 뭔가 이렇게 장애물이 가까워진다, 보행자가 앞에 있다, 이럴 때 보통 차들은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와 함께 알려주잖아요, 운전자한테. 물론 그 정도의 경각심은 필요하다는 당연한 계산이었겠지만, 쉐보레 타호는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요, 시트에서 햅틱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동하는 거죠. 앞에서 오면 전체가 이렇게 울리고, 왼쪽에서 장애물이 오면 왼쪽이 울리고, 오른쪽에서 뭔가 있으면 오른쪽이 울리고, 이런 식입니다.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오프로드 코스를 좀 길게 타봤습니다. 30분 정도 되는 코스였는데요, 뭐 오르막을 올라가거나 힐 디센트 컨트롤
를 사용해서 내려갈 때 속도를 제어하면서 가장 안정적인 방식으로 내려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체험을 해보고, 그리고 진흙길을 또 컨트롤하면서 들어가는데요. 지금 4 하이, 4 로우, 2 하이 2 하이 아니고요. 그래서 2륜 하이, 4륜 하이, 4륜 로우 이렇게 세팅을 해서 오프로드에 맞게 달릴 수 있습니다. 조금 심한 오프로드에서는 기어를 중립에 놓고 4륜 로우로 바꾼 다음에 트랙션 컨트롤이 꺼진 상태에서 내가 차체를 제어해서 오프로드를 주파할 수 있는데, 아까 진흙길을 달릴 때 살짝 그런 느낌으로 달려봤었죠. 아주 재밌고, 이런 길을 커버할 수 있는 SUV, 이런 게 9,300만 원이라고? 에어 서스펜션까지 달려있고 마그네틱 라이트 컨트롤도 달려있는데, 그리고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2열 3열의 거주성일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넓은 공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홈 어웨이 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가족이랑 어디를 떠날 때 이것보다 편하게 갈 수 있는 차가 있을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떠날 수 있겠죠? 이런 건 확실히 미국 차들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뭐 독일 차도 큰 차는 있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넉넉하게 우리 집 뒷마당으로 놀러와, 바베큐 할 건데 먹을 거 진짜 많고 맥주도 한잔 하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좀 통이 넓은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 느낌으로 가질 수 있는 차가 이 쉐보레 타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트레일러를 끌 때는 조금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트레일러 처음 해봤는데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트레일러를 끌려면. 그런데 굉장히 큰 버스를 운전한다 생각하고 하면 된다고 아까 인스트럭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운전을 해보니까요, 모니터에서 처음에 결속할 때부터 견인고리와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는 최적의 시야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게 없는 차에서는 뭐 4-5번씩 내려가지고 혼자 보고 막 그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타호는 그냥 안에서 모니터 보고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되게 편하게 연결을 할 수 있고, 트레일러로 캠핑 즐기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길만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자동차라는 건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떤 꿈에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F1,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속도에 도전하던 시대, 그 시대를 생각해보면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고 단단하게 내구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에 집중했다고 하면, 점점 차가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멀리 퍼지면서, 그리고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 차를 가지고 어떤 레저를 즐길 수 있는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쉐보레 타호 같은 차가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도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꿈을 가지신 분들은 역시 네바다와 캘리포니아주 사이에 있는 타호라는 넓은 호수를 상상하시면서 이 쉐보레 타호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가지 정보들 혹시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게 보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해주시는 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올해 재미있는 영상 만들어 드릴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팍 정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